잠시 쉬는 동안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강의 중에 그 씨마늘을 한 2, 3년 주기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가 이 지역이 남도 마늘하고 난지형, 한지형이 그 경계 지역쯤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마늘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만약 의성 마늘 여기 와서 재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육적으로 이쁘게 날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여기서 심으면 쪽수가 많아질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마늘은 그 어디 지역으로 옮기면 그 지역에 적응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기후상 얘는 더 클 여지가 있잖아요. 기후 조건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수도 많아지고 마늘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한지역 마늘이 남쪽에 오면은 난지화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남쪽 마늘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요 쪽수도 약간 적어지고 크기가 적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 지역 자체가 양쪽 다 할 수도 있지만도 한편 생각하면은 어느 한 개도 완전하지 않은 요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마늘을 연작을 계속해도 되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안 하면은 좋죠. 뭐 요 마늘 심고 한 해 쉬었다가 다른 거 심고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땅 사정이 오이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되 저는 그 연작은 뭐 할 수밖에 없으면 하셔야 됩니다. 다만 토양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름에 어차피 그 이제 주로 콩 심거나 아마 뭐 참깨 뜰게 있는 거 심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심을 때 이제 심더라도 마늘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라든지 토양 살균제 이런 거 제대로 넣고 그리고 퇴비 제대로 넣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너무 땅을 뽑아먹기만 하지는 말아 달라는 거. 그리고 이따 흑색성인 균열병이 나오긴 하는데 혹시 흑색성인 균열병에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내가 이 마늘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땅은요, 여름에 한번 작물을 쉬세요.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작물 쉬면 풀밭 되잖아요. 그렇게 쉬는 게 아니고 작물을 쉬되 여름에 비닐로 멀칭을 해가지고 태양열 소독을 한번 하십시오. 진짜 마늘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왜냐하면 한 해 물론 콩농사 못 지어요. 돈 몇 푼 못 버는데 그 대신에 밭은 제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병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흑색성인 균열병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 마늘 농사 못 짓겠다 하면은 한 해 쉬면서 태양열 소독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코끼리 마늘. 코끼리 마늘 탐나죠? 이따만 하잖아요. 그죠? 자, 일단 코끼리 마늘은 엄격히 따지면은 마늘하고는 좀 사이가 먼 거리입니다. 거의 한 6촌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리크라고 외국에서 우리 팥처럼 이렇게 줄기를 먹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더 가까운 부류예요. 그런데 어쨌든 얘는 밑에 묻이 굵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먹을 수 있냐? 예,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드셔보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이거를 날 것으로 먹으면 굉장히 쓰고 비려요. 근데 우리나라 마늘은 이 날 것으로 먹으면 약간 매우면서도 뒷맛이 조금 받쳐주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 그냥 쓰고 비려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생으로는. 근데 먹는 방법은 뭐냐? 구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다 이 마늘을 구워 먹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 자체가 유럽이나 이쪽은 원래 마늘 날 것으로 안 먹기도 하지만 구워 먹으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흑마늘 하려고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 흑마늘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팔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늘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 이게
물론 우리나라 마늘에 없는 성분이 있기도 하지만 기능성 성분 자체는 우리나라 마늘이 얘보다 흑마늘 만들었을 때 좋은 성분이 더 많아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이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능성 성분도 A, B, C, D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흑마늘이 많고 한 것도 있어요. 어떤 성분은 흑마늘이 많고 어떤 성분은 적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데 적은데 우리나라 마늘보다 특별히 높은 성분도 있습니다. 이제 홍보한 사람은 그걸 갖고 이제 홍보하죠. 이 성분이 많더라.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 진짜 몸에 좋은 걸 먹으려면은 우리나라 마늘 먹는 게 더 좋다. 또 하나. 그러면 이거 하면은 코끼리 마늘 재배하면 크니까 돈 많이 벌 것 같죠? 혹시 코끼리 마늘 하시는 분? 돈 좀 버셨어요? 돈 좀 버셨어요? 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식 거리가 우리 마늘 심듯이 이렇게 조밀하게 못 심습니다. 거의 4배, 4포기 한 포기꼴로 심어요. 크니까. 그러면 36,000포기 심을 때 얘는 한 10,000포기밖에 못 심어요. 그러니까 마늘 4개 합친 거하고 어느 게 나을 건가 하는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 마늘은 최하 6쪽이잖아요. 남도 마늘 같은 거 하면 7쪽, 8쪽 되고, 쪽이 여러 개 나와. 근데 얘는 쪽이 4개, 5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쪽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300평당 제식 종구량이 씨마늘 가격이 더 많이 소모가 돼. 그 측면. 또 하나, 판로가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계약 재배해서 판로만 돼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시도해 볼 만한데, 판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썩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 해남 가서 저도 놀랐는데, 그분은 몇 톤을 생산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자기는 판매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처를 확보해 놓고 재배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질문이 들어왔고요. 딱 마치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순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 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아마 스프링클러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물을 계속 주면은 수량이 많아진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다만 저는 딴 거보다도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양파밭이고 마늘밭은 아닌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겨울철이기도 하고, 뭐가 중요하면은 이 관수에서는 포인트는 이렇게 고랑에 물을 겨울에 배수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배수를 해줘야 된다는 이 문제. 두 번째, 특히 논재배 하시는 분들이 물 댈 때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일항 관수를 하시죠. 일항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은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스프링클러 장치를, 논에서 스프링클러 장치를 안 하고 이제 일항 관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스프링클러로 물을 많이 주는 거랑 일항 관수하는 거랑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타일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물을 이만큼 찼잖아요. 이만큼 가득 차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물이 밑에서부터 차오르잖아요. 차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땅 속에 있는 수분, 공기나 산소층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침수 효과가 나버려요. 그래서 일항 관수를 할 때는 물은 빨리 빼주십사 하는 거.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물이.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생육기에 습해가 난다는 거.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물을 언제까지 대줘요? 내일, 아까도 했지만, 내일 수확하는데 오늘 물 줄 거냐고. 수확 며칠 전까지 물을 줘야 되느냐. 참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인데, 사실 저희들이 실험 데이터는 없습니다. 물을 언제까지 줘라는 거는. 언제까지 주면 좋다, 이게 저장, 이런 것까지 했을 때,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을 한번 줄 때,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수확 한 10일 전까지는 필요하면 물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근데 양파 같은 경우는 홀 더 전에 끊어야 되지만,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많이 가뭄이 심하면 한 수확하기 한 열흘 전까지는 그래도 물을 주는 게 좋겠다. 한 열흘 지나면은 밭에 수분함이 좀 떨어지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흰 비닐하고 검은 비닐의 차이는 아시죠? 지금 선생님들 흰 비닐 쓰세요? 검은 비닐 쓰세요? 검은 비닐 쓰시죠? 이것도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제가 강의를 전국으로 다니잖아요. 마늘 주산단지, 그러니까 이 남쪽 주산단지로 갈수록 흰 비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개인 면적이 적은 북쪽으로 갈수록 검은 비닐을 써요. 그래서 검은 비닐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니까 첫째가 풀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몇 평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1000평, 2000평 하시는 분이 풀 잡초 컨트롤이 어렵다면 아니 5000평, 10,000평 하는 사람은 풀 어떻게 매요? 근데 차이는 비닐 멀칭하는 효과는 일단은 첫 번째는 수분 유지입니다. 멀칭하고 안 하고는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비닐 멀칭이 좋고,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근데 흰색 멀칭을 하면은 좋은 점은 지금 지나고 2월 달부터 월동 재생기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 됐을 때 생육 속도가 검은 멀칭보다는 훨 빠릅니다. 이때가 확실히 이거는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근데 요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수량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흑색 비닐보다가 백색 비닐이 됐을 때 수량이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고, 또 하나가 이렇게 사실은 추운 지방일수록요, 검은색 비닐을 쓰는 게 아니고 흰색 비닐을 해야 이 겨울 동안에 예를 들어 추워도 덜 얼어 죽어요. 왜냐? 토양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하여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검은 걸 하니까. 근데 그래서 제일 문제가 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풀을 잡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검은 멀칭하고 제가 아까 백색 멀칭을 하면은 생육 재생기 후에 속도가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요 차이가 한 30일에서 40일 정도만 효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쯤 돼가지고는 그때쯤 가면은 이미 백색 멀칭으로서 지온 상승해서 식물체 키울 만큼 키우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이미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가서 비닐 위에 흙을 덮어버리십시오. 흰색 비닐 위에 흙을 덮어버리면 풀 안 나죠. 그때부터는 검은 비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풀은 뽑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물론 풀은 그래도 한 분은 더 뽑겠죠. 네, 근데 우리 농사 짓는 게 거의 풀과의 전쟁 아닙니까? 아니, 풀 안 나고 병 없으면은 다 농사 짓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검은 비닐을 하면은 이제 구멍 뚫린 데만 풀이 나니까 편하긴 한데, 어쨌든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처럼 백색 멀칭을 했다가 3월 말 4월 초쯤 돼서 흙을 덮으면 되는데, 흙 덮는 것도요, 그 통로 갈리기 있죠. 갈리기를 거꾸로 해서 이 통로 흙을 이렇게 얹으면 됩니다. 통로를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흙이 덮여져요. 실제 주산단지 창녕 합천 이쪽으로 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우리 무안 쪽엔 그래 안 해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폭이 넓어서 못하고, 하나는 토질 자체가 여기는 모래땅 성분이 아니고 지륵땅이다 보니까 덩어리가 져버리더라고. 해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 때문에 이쪽에서는 멀칭 위에 흙을 덮기가 어렵더라.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한 지역만 뽑아 올리는 거니까. 그 풀약은, 그 얘기는 저는 기본이라고 안 했는데, 비닐 멀칭할 때, 이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기계화 됐으면 트랙터가 두둑 만들면서 제초제 치면서 비닐을 덮는 거를 동시에 하죠. 만약에 선생님이 인력으로 하신다 그러면 두둑을 만들어 놓고 제초제를 치고 멀칭을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경우는. 예. 제초제는 주시면 좋죠. 당연히 주셔야 되고. 자, 원래는 이제 이 동료 피해가 없는데, 이게 2년 전, 17년도 봄인가요? 그렇죠? 이게 충주에 있었던 일인데, 마늘이 이렇게 다 죽었어요. 중간중간 뿡뿡 하잖아요. 얘 얼어 죽은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90% 이상 얼어 죽었어요. 예. 이게 정상이고, 얘 얼어 죽은 거고요. 근데 보세요. 다 죽었는데 얘 2줄 살았죠. 신기하죠? 전 품종이 다른지 알았어요. 근데 같은 품종이에요. 왜 2줄은 안 죽었냐? 그랬더니 얘 2줄은 부직포를 씌웠대요. 얘는 안 씌웠대요. 충주 무늬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서품종인데 원래 거기가 대서품종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직포를 씌워도 추우면 죽어요. 죽는데 씌우지조차 안 했으니까 이래. 그래서 왜 안 씌워서요? 했더니 대답이 재밌는 게요. 이 들어온 지가 한 10년쯤 됐답니다. 마늘, 이쪽 남쪽 마늘 재배한 지가. 처음에는 이제 시군 지도서에서 이거 여기 적지가 아니니까 부직포 덮어야 된다 그래가 처음에는 몇 년간 잘 덮었대요. 근데 덮는 것도 귀찮으니까 한누 농가가 안 덮어봤대. 근데 안 죽더래. 그러다가 몇 년 지나가 괜찮다 싶으니까 그냥 마을 전체가 거의 안 덮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살 나버렸죠. 아마 원래는 덮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서도 제가 기후변화 얘기했잖아요. 원래처럼 겨울이 따뜻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게 겨울이 확 추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 대비 안 하면은 정말 그냥 농사 망치거든요. 그래서 이는 대비를 하시라는 거고, 지금 이거는 창녕 쪽인데 이게 스페인산 마늘이거든요. 겨울 보면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안 덮으면 이래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이런 식으로 비닐 심은 위에 이 구멍 뚫리는 비닐을 덮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덮으면 어디 되느냐? 이렇게 커요. 이런 상태로 이제 완전히 무거운 걸 덮어버리면 너무 웃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농민이 밭 전체를 다 덮고 요 입구만 한 10m면은 요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스스로 비교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요즘 이쪽이 다 이런 식으로 부직포로 덮습니다. 이게 열을 덮고 안 덮고 했는데, 그럼 이런가는 한 집인데 이쪽은 덮고 이쪽은 안 덮었어요. 왜냐?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여기 이쪽이 산이고 이 두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늘이 빨리 지니까 얘는 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쪽 경남북 쪽에는 이 부직포 덮는 게 어쩐 뭐 유행이라 그럴까? 거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그럼 왜 덮느냐? 지금 창녕 합천 이쪽이 겨울은 조금 그래도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월동은 되는데 마늘이 안 덮어도 되긴 하는데 이걸 덮음으로써 덜 얼어 죽고, 간혹가다 얼어 죽는 것도 있었는데 덜 얼어 죽고 확실히 생육이 조금 빠르더라, 낫더라. 그래서 덮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즘은 한 줄씩 덮다가 이렇게 부직포도 3줄씩 나오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식물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얇은 부직포를 덮는데 보십시오. 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뭐냐면 덮는 것 자체는 좋아. 근데 이 덮는 시기가 언제 빨리 덮느냐, 늦게 덮느냐, 벗기는 것도 빨리 벗기냐, 늦게 벗기느냐에 따라서 얘가 굉장히 웃자라 버립니다. 원래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 부직포를 씌웠으면 좀 덜한데, 만약에 원래 이렇게 구멍 뚫린 비닐을 씌웠다 하면요, 더 클 거예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에 따라 굉장히 이 겨울철 온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거. 다음, 이제 마늘종 제거인데요. 이제 말씀하세요. 선생님들 마늘종을 꺾으세요? 뽑으세요? 자, 꺾는 분. 뽑는 분. 그러니까, 좋아. 뽑는 분은 왜 뽑아요? 길게 해서 많이 드시려고? 마늘종 꺾는 거는 왜 꺾는지 아시죠? 밑이 굵으라고 하는데 약 한 15% 정도 더 굵어요.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꺾는 게 맞느냐, 뽑는 게 맞느냐? 이거는 꺾는 게 맞습니다. 뽑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보통 쫑을 꺾어 나면 꺾으면 조금 더 자라죠. 아마 한 요 정도 조금 더 자라다가 멈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줄기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서 그런데 꺾는 게 안 돼. 왜 그러면 뽑으면 안 되냐 하면은, 자, 뽑으면 이게 이제 마늘 줄기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가 땅이면 여기서부터 쫑이 이렇게 돼갖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걸 뽑으면은 아마 여기서 뜯기진 않아요. 한 중간쯤에서 뜯기긴 해요. 그러면 여기좀 뜯기면은 뽑히면 이만큼은 줄기가 어때요? 비어버리죠. 줄기가 비어버리면 힘이 없어서 이 줄기가 없는 부분에 잎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럼 오히려 수량, 쫑을 제거함으로써 수량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서 잎이 빨리 망가짐으로 해서 수량이 줄 수도 있어요. 이 딜레마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남해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마늘 쫑값으로 거의 평당 4, 5천 원을 벌어요. 그건 빠르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꺾으려니 너무 짧고 쫑 수량이 안 나오니까 뽑아요. 근데 그분들도 확 뽑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침을 중간쯤 넣어서 침을 찌른 다음에 그 위로만 뽑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쫑만 욕심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쫑은 절대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꺾거나 자르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쫑을 언제 자르는 게 좋으냐? 실제는 쫑이 조금 올라올 때마다 자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한 포기로 봤을 때는 근데 맨날 쫑만 꺾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밭에 한 7, 80%가 났을 때 그러면 보통 쫑 나온 지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쯤 될 거예요. 그때 한번 꺾고 나중에 늦게 올라온 거는 한 번 더 꺾어주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남해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얘가 지금 쫑이 이쯤에서 뽑아갖고 이게 쫑이 벌써 쫑 뽑자마자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얘가. 잎이 이게 간다고, 위에 잎이. 이런 현상. 네. 이게 쫑 뽑아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그러니까 얘는 쫑이 살아있는데 얘는 잎이 쫑을 뽑아버리니까 이렇게 구멍 뚫리고 잎이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쫑이 있는 거랑 쫑이 꺾어졌는 거랑 사진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쫑은 뽑는 게 아니고 꺾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